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조교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긴급 속보입니다. 속보고 긴급한 뉴스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국회의원이 무소속으로 옮기자마자 지금 검찰이 하루 만에 정광석과 같이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엠비트하고 빗썸, 카카오.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이 되면은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까지가 범죄인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 김남국 국회의원도 검찰을 너무 약 올렸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너무 약을 올렸죠. 윤석열 정부의 그 실정 잘못된 점을 덮으려고 김남국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검찰하고 한판 뜰 자세로 얘기를 하더니만 뜨게 됐네요. 이제 어느까지 뜨게 될런지 모르지만은 뜨게 됐어요. 근데 이게 큰 무리에 있던 것을 이걸 하나 꺼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세렝게지에서 그 사자나 범 이런 것들이 사냥을 할 적에 약한 무리들이 약한 동물이지만은 먹잇감이 약한 동물이지만은 무리지어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이 무리를 어떻게 분산시키고 하나씩 분열시킬 때 먹잇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 김남국은 이 큰 조직체에서 169명이라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을 해 나오고 무소속이 되니까 바로 먹혀버리잖아요. 삼국지를 저는 많이 보는데 삼국지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많은 성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 성 안에 들어있는 거를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문이 성곽이 굳건하고 성문이 굳건해서 들어가기가 못한데 그래서 자꾸 감 지르고 약 올리고 이래가지고 밖으로 불러내게 된다 말이에요. 불러내가지고 이제 한판 붙는데 김남국이 검찰을 약을 올리다가 달랑 무소속으로 나오자마자 또 달랑 낚아챘는 겁니다. 강제 수사에 돌입하면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지금 꼼짝 말합니다. 지금 봐서는 아주 이 김남국이 왜 탈당을 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막급한 부분. 오늘 또 김어준 방송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오늘 또 마음껏 떠들었잖아요. 네. 지금 한번 이걸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막힌 기사도 하나 있고 기고문도 하나 있고 오늘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1시 12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뉴스를 그냥 놓치기가 아까워서 제가 지금 바로 방송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드디어 무소속이 된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60억 원 보유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FT와 빗썸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딱 하루 만에 강제 수사를 착수한 것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김남국 의원이 계좌정보 등을 압수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선일보가 특종으로 보도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거래한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그리고 카카오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 3곳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입니다.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 및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인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 범죄 수익 은닉 이거는 범죄의 이름입니다. 범죄의 이름이에요. 이런 혐의가 거기에 적시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범죄 혐의를 적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범죄예요. 지금 뭐 하면 이게 바로 수사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 수익 은닉 그러니까 범죄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김남국 의원은 자신은 법에 걸릴 것이 없다. 무소속 탈당하면서도 법으로는 싸우겠다.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뭐 어떨런지 모르겠다마는
법으로는 싸우겠다 그랬는데 바로 깰거당 걸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에게 허위 보도를 하건 언론사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얼음줄을 이렇게 놓으면서 법을 들고 나왔는데, 김남국이 법을 들고 나오니까 검찰도 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법 대 법이 지금 싸우겠네. 그냥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병호는 작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코인 거래소 빗썸을 보유하고 있던 전자지갑 리믹스 80여만 개를 다른 코인으로 다행 그 거래소인 업비트 개설된 그 전자지갑이었는데 전자지갑으로 옮겼다, 이체했다 그랬었는데, 업비트는 이게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이것을 보고한 거예요. 이건 자기의 금융정보원 분석원은 자기 고유의 업무입니다. 고유의 업무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되는 것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보고했는 겁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작년 10월부터 11월 이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 자금 추적을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었는데 판사가 이걸 기각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기각한 판사가 과거의 영장 기각된 그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판사였어요. 근데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돼 가지고 구속영장이 떨어졌는 것도 이분 손으로 됐는지 다른 사람 손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졌는지는 아직 그걸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드러난 혐의 등을 보강해 가지고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발부를 받아서 오늘 그 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지지게 했는데, 이 두 번까지 영장을 기각한 그 판사가 이번에 세 번째는 발부했는지 그거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어제 민주당의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주 탈당을 했어요. 그거 진상조사 윤리감찰 안 받으려고 탈당했지. 탈당해가지고 무소속 신분이 됐습니다. 무소속 신분이 돼가지고 탈당할 때도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아주 눈에 띄고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잠시 당을 떠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탈당이 꼼수 탈당, 잠시라는 그 말이 꼼수 탈당이라는 것을 한 입증이라도 해줄시 일종의 위장 탈당, 이렇게 지금 그 의심을 받고 있던 차제에 무수석이 된 지 딱 하루 만에 그만에 바로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확대될 것인지 참 이게 추측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첫째로는 코인을 이렇게 대규모로 보유하게 된 그 자금, 아주 맨 처음 그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가. 본인은 주식을 팔았다고 했는데 과연 주식을 판 건지 또는 업체로부터 코인을 공짜로 받은 것인지 등등 해가지고 자금 출처와 관계되는 수사가 진행될 거예요.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 우리도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더 큰 게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로비가 업체와 국회 사이에 어떤 로비를 했느냐가 문제예요. 여기 보면은 다른 기사들에 보면은 국회 보좌관, 비서관 출신들이 이런 코인 업체로 많이 픽업되거나 그래 해서 취직을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겠어요? 국회에서 제정하고 있는 법 만들 적에 어떻게 조금 로비스트로서 활동을 어떻게 했으며 또 이 사람들인데 코인을 또 보유하게 하는 그런 작업도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수익률을 얘기해 주면은 누구나 혹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국회도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안전하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눈부신 활약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몇 명이 했을란지 몇 수십 명이 했을란지 이거는 이제 조사가 오늘 이제 수사가 시작되니까 나올 거예요. 이제
이게 얼마만큼 커질란지 아주 그 크기를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코인에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 대해서, 대국회에 대해서, 로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했던 찰나인데, 오늘 조선일보가 오후 늦게, 밤 늦게 4시가 6시인가 돼 가지고 조선일보의 기고문, 오피니어스의 기고문에서 아주 이 김남국 코인하고 관련되는 중요한 기사가 났어요. 이 기고문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오늘 기고했던 그분은, 당시 나는 민주당 게임 특보단장이었다. P2E를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는 허용하는 발표를 해버렸다. 국회와 P2E 업계 사이에 이익 공동체가 존재한다 하는 요지의 기고문을 실은 사람이 위정현이라고 중앙대학교의 가상융합대학 학장이에요. 그리고 한국게임학회 학장이에요. 기고문에 이게 보면은 필자라고 얘기하는 위정현 씨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대국회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 기고문은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고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고문의 제목은 김남국 코인을 보며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이해했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런 또 다른 소제목들로 나간 거는, 당시 나는 민주당 게임 특보단장 P2E 그렇게 반대했는데 후보는 반대로 허용 발표를 했다. 국회 P2E 업계 이익 공동체였다. 여기에서 지금 얼마만큼의 사람이 호출되고 블랙되고 조사받고 수사받게 될란지 이게 참 거창한 문구예요.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 한국게임학회 회장, 이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자, 본문 기고문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8세기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저서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소개했다. 그는 경제 주체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자율적으로 행동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기심과 행동의 조합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 것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양당 후보 진영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그것은 P2E는 프레이토 어민데 게임에 합법하였다. P2E는 흔히 돈 버는 게임이라고 불리면서 이 합법화는 위메이드 같은 P2E 업체의 수건사업이다. 이것만 되면은 아주 수가 나는 사업이에요. 수건사업이야. 꼭 해야 될 사업이야. 그런데 잘 안되는 사업인데 이 대선 기간 중에 대선 후보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로비를 하는 것 같아요. 게임하는 유저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게임 아이템, 특히 게임 머니를 획득한다. P2E 업체는 이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해 위맥스 같은 코인을 만들었다. 위믹스는 현금으로 교환되기에 게임 머니는 현금화된다. 이게 지금 불법적일 거예요. 위믹스는 현금으로 교환되기에 게임 머니는 현금화된다. 그러나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10여 년 전 바다 이야기에 의해 온 나라가 도박판이 된 적이 있기에 게임법 32조에 환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맥스는 현금으로 교환하는 게임 머니예요. 바다 이야기라는 슬롯머신 게임은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고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도박에 빠진 것이다. 그때 후유증으로 신설된 게임법 32조의 환전 금지 조항은 P2E 업계의 아킬레스건이었는데 아킬레스건이 그때 잘려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위법해가지고 이어나는 거지. 이에 우리 학회는 청소연판 바다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P2E에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했다. 이 점은 필자는 위정현 씨는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장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전문가 자문조직인 특보단에서 P2E는 위험한 폭탄이라는 반대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후보 입에서 P2E 게임 허용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이재명 입에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후보는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면서 허용했다 이 말이에요. P2E 반대는 쇄국 정책이라는 발언을 또 했다. 특보단이 경악을 금치 못했음을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 부랴부랴 국회에서 특보단 정책 토론을 열어서 P2E 반대 입장을 천명했지만 그걸로서는 역부족이었다. 이뿐 아니라 김남국 의원은 대선 자금 NFT 모금을 발표했다. 이는 P2E를 NFT 게임, 블록체인 게임 등의 단어를 쓰면서 마치 첨단 기술 기반 게임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던 P2E 업체에 엄청난 호재가 됐다. 발표 후 위믹스는 10%나 올랐다. 이런 상황은 이재명 후보 진영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 진영에도 발생하고 있었다. 며칠 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자신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대선 당시에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태경 의원은 선대위 게임 특별위원장이었다. P2E를 합법화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은 너무나 강력했다. 작년 국감에서는 여러 의원이 P2E 게임 허용을 촉구하는 등 허용 요구가 국회를 중심으로 분출하였다. 이 안에 지금 수사 조사할 게 많이 나오네. 지금 여기도 국회도 지금 압수수색 해야 되겠구만. 지난 4월 국무조정실은 P2E 게임 규제 완화 파급 효과를 연구한다고 발표회까지 했다. 국무조정실도 또 개입이 됐고, 또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에 대한 의문은 마침내 5월 5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이해되었다.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다는 위믹스의 존재, 그것은 대선 과정 내내 필자를 괴롭히던 보이지 않는 선후 정체를 보여준 것이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떠돌던 P2E 업체의 국회 로비설, 이거 문제가 크네. 이익 공동체의 존재 가능성이 힘을 받는 순간이었다. 이익 공동체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증식한다. 김남국 의원처럼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려고 미친 듯이 날뛸 것이다. 생각해보라. 200원짜리 호구 200원짜리 200원짜리 위믹스가 3만원 아니 10만원이 된다면 500배 이상의 수익이 된다. 이야 참 대단하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50억 원이 생긴다. P2E 업계에서는 위믹스가 10만원을 넘기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만일 국회 관련자가 위믹스를 보유했다면 위믹스 이익 공동체에 가담한 셈이 된다. 위믹스를 받았건 샀건 결과는 마찬가지다. 공범이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 학계가 의원과 보좌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 이유다. 국회와 P2E 업체의 이익 공동체는 대한민국의 부패 정치를 막기 위해서도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분쇄되어야 한다. 게임 업체가 게임 개발은 하지 않고 이익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로비만 한다면 미래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이 기고문엔 끝이 납니다. 자, 이 한국게임학회 회장님 이정현 씨가 이 기고문에서 주장하는 P2E와 보이지 않는 손은 뭐냐 하면은 이 이야기입니다. 특보단이 경합을 금치 못했다는 그 말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국회에서 특보단 정책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P2E 반대 입장을 설명했지만은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유세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역부족이었다 이 말이에요.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정치권 국회에 대한 로비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추측하는 거예요. 이번에 김남국 의원 관련 사태를 보니까 드디어 이게 이 분야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은 사람들은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게임 업체가 다양한 게임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게임 머니를 획득하면은 그 게임 머니를 현금화할수록 해달라는 이런 로비를 국회에다 대고 했는데 김남국이가 이 로비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어떤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김남국
이 김남국 의원뿐 아니라 우리 정치권 전체에 이 거임 업체가 어떤 로비를 어떻게 했는지 이게 드러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사건은 너무 커가지고 국회를 전부 드러내야 될 형편이 내내 선거 안 하고 올해 선거해야 될지 몰라. 여야가 다 망라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제가 지금 졸립지만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나 지금 결국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니까 꼼수 탈당, 위장 탈당하는 것이 검찰이 수사하기 좋고 압수수색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준 거예요. 김남국은 말썽도 잘 일으키지만은 또 이런 여건도 잘 만들었어. 그러나 검찰이 보기에는 어제 김남국이가 외톨이 돼 있는 거를 딱 받는 거야. 혼자 떨어져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 맹수가 혼자 떨어져 있는 매깃감을 놓치겠어요? 그래서 딱 잡은 거지. 민주당도 이제는 민주당 이름으로 김동국 의원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됐어요. 민주당과 무소속 당의 차이가 있는 거야. 자기 당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홀가분하게 지금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게 됐는 거예요. 판사도 이렇게 되니까 뭐 민주당 눈치 볼 것도 없고 무소속인데 지금 온 대한민국이 지금 들끓고 있는 이 여론을 봐서라도 지금 어떻게 뭐 전에처럼 고개를 갸우뚱거릴 여가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장을 그 누군가 어느 판사인지 모르지만은 발부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사 돌아가는 게 결국은 여론입니다. 선출직이지요. 그러니까 시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 국회의원 이 선출직들 이 여론에 받치면 안 돼. 여론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무식한 장난이야. 우직한 장난이지. 여론을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론이야. 여론에서 정권이 나오고 여론이 선거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선거의 그 결과는 정권이 탄생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새로운 영웅이 탄생할 수도 있고 잘못된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했지만은 이번에 지금 김남국 국회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그 순간에 이 코인 가상화폐 문제는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조 외톨이 됐는 김남국을 확인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고 강제 수사에 돌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업비트, 빗셈, 카카오 여기에 지금 이거를 수사해서 이걸 잘 정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바다 이야기 어마무시했잖아요. 이거는 청소년과 관련된 바다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업계에서 국회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 그런 의혹이 엄청나게 짙은데 이 문제를 드러내면은 올 내년 선거는 정말 어떻게 되리라는 그런 예측 자체도 힘들고 지금 민주당이 더 맞느냐 국민의힘이 더 맞느냐 그거는 조사나 수사해봐야 알지 그건 모르겠어. 지금은 이제는 어제만 해도 민주당의 일을 같았는데 이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나 어느 당의 의원이 여기에 더 많이 연루되고 개입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밤부터 잠 잘 잘란지 모르겠어. 그 추이는 앞으로 지켜보면서 다시 또 다른 얘기가 나올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논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